더불어민주당이 이번 16제 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 정치에서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의 아성으로 여겨져 왔으며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왔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 기반 중 하나로 그동안 보수 정치의 심장부로 불렸다.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금정구청장을 차지하려는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의 성체를 흔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금정구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적 승리를 넘어서 한국 정치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주당의 전국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부산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선거가 아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외에도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다. 부산 금정구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철옹성 같은 지지 기반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민주당에게 부산 금정구는 도전할 만한 정치적 승부처로 떠오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M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66%에 달했다. 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3%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여론의 변화를 넘어서 국민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27%로 민주당의 28%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보수의 심장부인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을 빚으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산 금정구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부산을 최소 4차례 이상 방문하며 부산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지역을 선거의 핵심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산 금정구에서의 승리가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에서의 선거운동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며 민주당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보수의 아성에서조차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부산 금정구의 선거 결과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보수의 텃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그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보수 지역에서조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금정구에서 승리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2024년 총선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의 유세에서 이를 강하게 어필하며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전남 영광 지역이다. 전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렸으며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영광군수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전남 지역에서조차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비토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남에서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변수를 의식해 선거운동 첫날부터 부산과 영광을 동시에 방문하며 두 지역의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11일에는 예정에 없던 영광을 다시 방문하며 막판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서 이번 선거는 비록 규모가 작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명백한 2차 심판이라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지역적 차원의 대결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몇 개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지역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정치적 대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금정구와 전남 영광 등 주요 지역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